자, 그런데 대담을 진행한 기자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가혹하게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야당에서는 또 그런 지지자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한국당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아주 원색적인 얘기로 비난을 해서 지금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요,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아니, 대통령한테 독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지도 못합니까, 여러분? 묻지도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지지자들 앞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거친 표현이 나온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묵음 처리를 했는데 그 표현들을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요. 본인도 원색적인 그 비난 제일 많이 받아본 정치인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죠.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제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도 결국 이제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 어쩌고 달 어쩌고 이런 단어를 쓰는 건데 문 어쩌고라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달 어쩌고라는 말은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사실은 어원에 생각하면 좀 굉장히 좀 비하하고 안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쓰고 나서 비판이 있는 거, 그 단어가 좀 문제 있는 단어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도 지금은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어쨌든 나경원 대표가 지금 굉장히 강한 톤으로 현 정부의 정책이랑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지금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모르고 썼다,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봐서 본인도 스스로 그 단어를 쓴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그 단어나 그런 데서 굉장히 저속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라든지 예를 들어 막말성 발언 이것들이 나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전형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그 표현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할 때 하더라도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정확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어쨌든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언어들을 써서 그런지요. 유권자들 성향도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전국 민생 투어를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 말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를 폭탄 정권으로 규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최저임금 폭탄에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도 폭탄을 받고 있어요. 해고 폭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세금 폭탄 받고 있어요. 이거 폭탄 정부 아닙니까? 민생 폭탄.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마구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지금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이 있고 난 직후여서 그런지 뭐 폭탄이란 말을 저렇게 쉽게 굉장히 여러 차례 쓰고 있는데 자, 황교안 대표 갈수록 뭐랄까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세지는 거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본인한테 유리한 그 행보인가요? 저는 이제 지지자들한테는 지지를 올리는 데는 유리하다고 봐요. 결집력, 지지자들의 결집력을 높이는 데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다만 중도층이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더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수위조를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격한 용어들이나 독재, 뭐 폭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장외 집회라고 하는 분위기 자체가 또 그래요. 저기 가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시잖아요. 막 부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업이 돼서 발언들이 조금 세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표출되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말 가지고 아까 뭐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지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스스로가 좀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최저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대담하면서 그 얘기 꼭 하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그 조절하고 조정하는 위원회 구조를 바꾸는 문제가 법안으로 상정이 되는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의 최저임금의 그 상승 속도가 경제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일정 부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자영업자들이 좀 소득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의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딱 두 분한테만 드릴게요. 이도훈 의원님하고 현근택 부대변인께 네. 먼저 현 부대변인한테 먼저 드리면 지금 어쨌든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고 국회가 돌아갈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는 게 문 대통령이 지금 5당 야당 대표들 다 불러가 청와대에서 회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당에선 1대1로 하자. 자, 누구 주장, 당연히 민주당 쪽 청와대 주장이 옳다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타개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이 시작을 보면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주년 기념 대담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뭐, 쌀 지원 문제 갖고 얘기하자. 이랬더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쌀 지원만 갖고는 안 된다. 네. 국정 전반에 대해서 하자 그랬거든요. 네. 그럼 청와대에 사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받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5당은 하지 말고 1대1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나는 뭐 쌀 지원뿐만 아니라 전부 하자. 그 다음에 1대1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 이제 핑퐁, 그러니까 이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당이 한번 협상이라는 갔다가 왔다 그렇죠. 이거죠?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번 던졌고 그다음에 받았는데 그걸 다시 던지는 거거든요. 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도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안 받는 게 맞나요?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그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다음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황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미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여태까지 못하고 여태까지 이제 끌어온 거고 네. 지금 그 상황 관련해가지고는 5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대북 식량 지원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확대하면은 패스트트랙 관련 이제 전국 얘기가 될 건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이미 1려 3냐가 합의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1려 3냐 대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북 지원도 관련해서도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생각이 같아요. 바른미래당도 지도부는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황교안 대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전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풀 수 있는 건 풀어나가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